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지어진 지 20년이 조금 넘은 평범한 30평대 아파트.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창의성과 삶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스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특별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새롭게 태어난 물건들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정리정돈을 넘어 삶의 공간을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치유해 나가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제1장, 부엌, 일상의 지혜가 피어나는 곳,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곳은 부엌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준비되는 이곳은 그녀의 창의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정수기 옆 상부장, 컵을 세워서 보관하기에는 좁은 공간을 그녀는 컵을 눕혀서 보관하는 역발상으로 해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기 싫은 전선은 예쁜 천으로 가려 마치 원래 벽지였던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 공간을 한결 더 정돈되게 만듭니다. 선반을 고정한 나사못의 머리가 거슬릴 때는 그 위에 작은 자석을 붙여 깔끔하게 가리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간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이가 쓰던 책상을 분해해서 나온 나무 판자들은 이제 주방의 훌륭한 선반이 되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가구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사이클링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는 물자가 귀했던 시절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설거지 건조대에서 잘라낸 남은 부분은 행주 거리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걸어서 쓰고 마르면 다시 치워두니 싱크대는 늘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모니터 받침대는 톱으로 잘라내 정수기 아래 공간에 꼭 맞는 약 보관함 선반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약통 정리 아이디어입니다. 약통을 꺼내기 힘들다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생각은 아이가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틀을 만들어 약통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약과 아내의 약 사이에는 작은 피규어를 세워두어 경계를 표시합니다. 딱딱하고 무채색이기 쉬운 약 보관 공간의 위트와 색깔을 더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상부장 문짝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직접 만든 커튼을 달아 답답함을 없앤 과감함. 유리병에 무심하게 꽂아둔 수저, 북스탠드를 이용한 그릇 정리, 이생 장갑 케이스 안쪽에 두꺼운 종이로 지지대를 만들어 비닐이 쓰러지지 않게 한 세심함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편함은 편리함으로, 낭비는 쓰임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부장문 안쪽 공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학상자에서 나온 철제 부품들을 조립해 맞춤 세제 보관함을 만들고 쓰다 남은 비누 조각을 감자칼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행주를 빨 때 사용하는 알뜰함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래되어 물에 부른 싱크대 문짝의 아랫부분은 저렴한 플라스틱 몰딩을 붙여 새 것처럼 감쪽같이 보수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래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 쓸 기회인 셈입니다.
제2장 베란다와 보조 주방. 숨겨진 공간의 재발견. 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베란다와 보조 주방은 자칫 죽은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그녀의 손을 거쳐 놀라운 수납 공간이자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보조 주방의 밥솥 전선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거치대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양파를 담아두는 라탄 바구니 밑에는 망가진 그릇 정리대에 다리를 받쳐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보기 싫은 보일러와 배관은 아이 방에서 쓰던 커튼을 달아 가리고 그 뒤에는 청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직접 만든 선반 아래 공간을 확보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낡고 녹슨 철제 쓰레기통은 직접 짠 라탄으로 겉을 감싸고 예쁜 천과 뚜껑을 더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 옆,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아이의 책상 상판을 잘라 앞판과 뒷판을 만들고 낡은 액자틀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분리수거함 내부의 비닐은 라면, 상자와 배달 봉투를 뒤집어 씌워 만들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종이, 스텐실로 새겨진 글씨는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버릴 때 필요한 카드를 보관할 작은 공간을 만들어 두어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흔히 보이는 오래된 수도꼭지는 직접 만든 상자로 가려 그 위에 세제를 올려두는 선반으로 활용합니다. 아이 방과 거실을 잇는 베란다 공간에는 낡은 책장을 눕혀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이 파티션은 답답한 벽 대신 개방감을 주어 마치 작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에어컨 배관처럼 보기 싫은 부분들은 바닥재로 쓰다 남은 데코 타일로 쫄대를 만들어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단점은 창의력을 발휘할 새로운 과제일 뿐입니다. 제3장 침실과 서재, 치유와 위로의 공간. 이제 그녀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래 이곳에는 큰 장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장롱의 압박감이 싫어 과감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떼어낸 몰딩을 벽에 붙여 마치 장롱이 있던 흔적처럼 그러나 훨씬 더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기 편하도록 직접 만든 높은 선반, 그 선반에 뚫린 구멍으로 콘센트를 가리는 지혜. 그리고 이곳에서도 레고 피규어는 충전 케이블을 붙잡아주는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의 낡고 부식된 세면대 하부는 나무 판자를 덧대어 가리고 작은 선반을 달아 화장품을 올려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유통을 잘라 만든 드라이기 거치대, 레고 피규어의 손에 창처럼 들려있는 치간 칫솔, 나사못에 자석을 이용해 붙여둔 손톱깎이까지. 모든 물건은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재는 그녀가 일하는 공간이자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책장의 한가운데를 그녀는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액자를 끼워두어 비밀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당기면 나타나는 숨겨진 수납 공간. 이곳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비밀의 방 같습니다. 제4장, 이야기의 진짜 시작. 집을 가꾸며 나를 치유하다. 이 모든 놀라운 아이디어와 손재주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영상의 말미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6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두 번째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면서 살림에 소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둘러본 집안은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어지럽고 아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다른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집을 정리하고 고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정리하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지쳐있던 그녀 자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무언가를 완성해냈을 때의 뿌듯함과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가꾸는 행위는 긴 치료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활력소였습니다. 집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에도 건강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역시 주변의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지러운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은 행위가 어쩌면 우리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한 평범한 주부의 비범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손길 하나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쁨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지어진 지 20년이 조금 넘은 평범한 30평대 아파트.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창의성과 삶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스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특별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새롭게 태어난 물건들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정리정돈을 넘어 삶의 공간을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치유해 나가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제1장 부엌, 일상의 지혜가 피어나는 곳.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곳은 부엌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준비되는 이곳은 그녀의 창의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정수기 옆 상부장, 컵을 세워서 보관하기에는 좁은 공간을 그녀는 컵을 눕혀서 보관하는 역발상으로 해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기 싫은 전선은 예쁜 천으로 가려 마치 원래 벽지였던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 공간을 한결 더 정돈되게 만듭니다. 선반을 고정한 나사못의 머리가 거슬릴 때는 그 위에 작은 자석을 붙여 깔끔하게 가리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간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이가 쓰던 책상을 분해해서 나온 나무 판자들은 이제 주방의 훌륭한 선반이 되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가구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사이클링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는 물자가 귀했던 시절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설거지 건조대에서 잘라낸 남은 부분은 행주 거리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걸어서 쓰고 마르면 다시 치워두니 싱크대는 늘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모니터 받침대는 톱으로 잘라내 정수기 아래 공간에 꼭 맞는 약 보관함 선반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약통 정리 아이디어입니다. 약통을 꺼내기 힘들다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생각은 아이가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틀을 만들어 약통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약과 아내의 약 사이에는 작은 피규어를 세워두어 경계를 표시합니다. 딱딱하고 무채 새기기 쉬운 약 보관 공간의 위트와 색깔을 더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상부장 문짝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직접 만든 커튼을 달아 답답함을 없앤 과감함. 유리병에 무심하게 꽂아둔 수저, 북스탠드를 이용한 그릇 정리, 이생 장갑 케이스 안쪽에 두꺼운 종이로 지지대를 만들어 비닐이 쓰러지지 않게 한 세심함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편함은 편리함으로, 낭비는 쓰임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부장문 안쪽 공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학상자에서 나온 철제 부품들을 조립해 맞춤 세제 보관함을 만들고 쓰다 남은 비누 조각을 감자칼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행주를 빨 때 사용하는 알뜰함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래되어 물에 부른 싱크대 문짝의 아랫부분은 저렴한 플라스틱 몰딩을 붙여 새 것처럼 감쪽같이 보수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래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 쓸 기회인 셈입니다. 제2장 베란다와 보조 주방. 숨겨진 공간의 재발견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베란다와 보조 주방은 자칫 죽은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그녀의 손을 거쳐 놀라운 수납 공간이자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보조 주방의 밥솥 전선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거치대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양파를 담아두는 라탄 바구니 밑에는 망가진 그릇 정리대에 다리를 받쳐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보기 싫은 보일러와 배관은 아이 방에서 쓰던 커튼을 달아 가리고 그 뒤에는 청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직접 만든 선반 아래 공간을 확보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낡고 녹슨 철제 쓰레기통은 직접 짠 라탄으로 겉을 감싸고 예쁜 천과 뚜껑을 더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 옆,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아이의 책상 상판을 잘라 앞판과 뒷판을 만들고 낡은 액자틀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분리수거함 내부의 비닐은 라면, 상자와 배달 봉투를 뒤집어 씌워 만들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종이, 스텐실로 새겨진 글씨는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버릴 때 필요한 카드를 보관할 작은 공간을 만들어 두어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흔히 보이는 오래된 수도꼭지는 직접 만든 상자로 가려 그 위에 세제를 올려두는 선반으로 활용합니다. 아이 방과 거실을 잇는 베란다 공간에는 낡은 책장을 눕혀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이 파티션은 답답한 벽 대신 개방감을 주어 마치 작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에어컨 배관처럼 보기 싫은 부분들은 바닥재로 쓰다 남은 데코 타일로 쫄대를 만들어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단점은 창의력을 발휘할 새로운 과제일 뿐입니다. 제3장, 침실과 서재, 치유와 위로의 공간. 이제 그녀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래 이곳에는 큰 장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장롱의 압박감이 싫어 과감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떼어낸 몰딩을 벽에 붙여 마치 장롱이 있던 흔적처럼 그러나 훨씬 더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기 편하도록 직접 만든 높은 선반, 그 선반에 뚫린 구멍으로 콘센트를 가리는 지혜. 그리고 이곳에서도 레고 피규어는 충전 케이블을 붙잡아주는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의 낡고 부식된 세면대 하부는 나무 판자를 덧대어 가리고 작은 선반을 달아 화장품을 올려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유통을 잘라 만든 드라이기 거치대, 레고 피규어의 손에 창처럼 들려있는 치간 칫솔, 나사못에 자석을 이용해 붙여둔 손톱깎이까지. 모든 물건은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재는 그녀가 일하는 공간이자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책장의 한가운데를 그녀는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액자를 끼워두어 비밀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당기면 나타나는 숨겨진 수납 공간. 이곳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비밀의 방 같습니다. 제4장, 이야기의 진짜 시작. 집을 가꾸며 나를 치유하다. 이 모든 놀라운 아이디어와 손재주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영상의 말미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6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두 번째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면서 살림에 소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둘러본 집안은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어지럽고 아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다른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집을 정리하고 고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정리하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지쳐있던 그녀 자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무언가를 완성해냈을 때의 뿌듯함과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가꾸는 행위는 긴 치료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활력소였습니다. 집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에도 건강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역시 주변의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지러운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은 행위가 어쩌면 우리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한 평범한 주부의 비범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손길 하나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쁨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지어진 지 20년이 조금 넘은 평범한 30평대 아파트.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창의성과 삶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스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특별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새롭게 태어난 물건들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정리정돈을 넘어 삶의 공간을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치유해 나가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제1장, 부엌, 일상의 지혜가 피어나는 곳,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곳은 부엌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준비되는 이곳은 그녀의 창의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정수기 옆 상부장, 컵을 세워서 보관하기에는 좁은 공간을 그녀는 컵을 눕혀서 보관하는 역발상으로 해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기 싫은 전선은 예쁜 천으로 가려 마치 원래 벽지였던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 공간을 한결 더 정돈되게 만듭니다. 선반을 고정한 나사못의 머리가 거슬릴 때는 그 위에 작은 자석을 붙여 깔끔하게 가리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간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이가 쓰던 책상을 분해해서 나온 나무 판자들은 이제 주방의 훌륭한 선반이 되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가구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사이클링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는 물자가 귀했던 시절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설거지 건조대에서 잘라낸 남은 부분은 행주거리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걸어서 쓰고 마르면 다시 치워두니 싱크대는 늘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모니터 받침대는 톱으로 잘라내 정수기 아래 공간에 꼭 맞는 약 보관함 선반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약통 정리 아이디어입니다. 약통을 꺼내기 힘들다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생각은 아이가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틀을 만들어 약통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약과 아내의 약 사이에는 작은 피규어를 세워두어 경계를 표시합니다. 딱딱하고 무채색이기 쉬운 약 보관 공간의 위트와 색깔을 더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상부장 문짝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직접 만든 커튼을 달아 답답함을 없앤 과감함, 유리병에 무심하게 꽂아둔 수저, 북스탠드를 이용한 그릇 정리, 이생 장갑 케이스 안쪽에 두꺼운 종이로 지지대를 만들어 비닐이 쓰러지지 않게 한 세심함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편함은 편리함으로, 낭비는 쓰임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부장문 안쪽 공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학상자에서 나온 철제 부품들을 조립해 맞춤 세제 보관함을 만들고 쓰다 남은 비누 조각을 감자칼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행주를 빨 때 사용하는 알뜰함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래되어 물에 부른 싱크대 문짝의 아랫부분은 저렴한 플라스틱 몰딩을 붙여 새 것처럼 감쪽같이 보수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래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 쓸 기회인 셈입니다. 제2장, 베란다와 보조 주방. 숨겨진 공간의 재발견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베란다와 보조 주방은 자칫 죽은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그녀의 손을 거쳐 놀라운 수납 공간이자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보조 주방의 밥솥 전선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거치대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양파를 담아두는 라탄 바구니 밑에는 망가진 그릇 정리대에 다리를 받쳐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보기 싫은 보일러와 배관은 아이 방에서 쓰던 커튼을 달아가리고 그 뒤에는 청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직접 만든 선반 아래 공간을 확보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낡고 녹슨 철제 쓰레기통은 직접 짠 라탄으로 겉을 감싸고 예쁜 천과 뚜껑을 더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 옆,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아이의 책상 상판을 잘라 앞판과 뒷판을 만들고 낡은 액자틀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분리수거함 내부의 비닐은 라면 상자와 배달봉투를 뒤집어 씌워 만들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종이, 스텐실로 새겨진 글씨는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버릴 때 필요한 카드를 보관할 작은 공간을 만들어 두어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흔히 보이는 오래된 수도꼭지는 직접 만든 상자로 가려 그 위에 세제를 올려두는 선반으로 활용합니다. 아이 방과 거실을 잇는 베란다 공간에는 낡은 책장을 눕혀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이 파티션은 답답한 벽 대신 개방감을 주어 마치 작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에어컨 배관처럼 보기 싫은 부분들은 바닥재로 쓰다 남은 데코 타일로 쫄대를 만들어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단점은 창의력을 발휘할 새로운 과제일 뿐입니다. 제3장, 침실과 서재, 치유와 위로의 공간. 이제 그녀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래 이곳에는 큰 장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장롱의 압박감이 싫어 과감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떼어낸 몰딩을 벽에 붙여 마치 장롱이 있던 흔적처럼 그러나 훨씬 더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기 편하도록 직접 만든 높은 선반, 그 선반에 뚫린 구멍으로 콘센트를 가리는 지혜. 그리고 이곳에서도 레고 피규어는 충전 케이블을 붙잡아주는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의 낡고 부식된 세면대 하부는 나무 판자를 덧대어 가리고 작은 선반을 달아 화장품을 올려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유통을 잘라 만든 드라이기 거치대, 레고 피규어의 손에 창처럼 들려있는 치간 칫솔, 나사못에 자석을 이용해 붙여둔 손톱깎이까지. 모든 물건은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재는 그녀가 일하는 공간이자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책장의 한가운데를 그녀는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액자를 끼워두어 비밀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당기면 나타나는 숨겨진 수납 공간. 이곳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비밀의 방 같습니다. 제4장, 이야기의 진짜 시작. 집을 가꾸며 나를 치유하다. 이 모든 놀라운 아이디어와 손재주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영상의 말미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6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두 번째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면서 살림에 소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둘러본 집안은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어지럽고 아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다른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집을 정리하고 고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정리하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지쳐있던 그녀 자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무언가를 완성해냈을 때의 뿌듯함과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가꾸는 행위는 긴 치료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활력소였습니다. 집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에도 건강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역시 주변의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지러운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은 행위가 어쩌면 우리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한 평범한 주부의 비범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손길 하나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쁨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지어진 지 20년이 조금 넘은 평범한 30평대 아파트.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창의성과 삶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스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특별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새롭게 태어난 물건들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정리정돈을 넘어 삶의 공간을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치유해 나가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제1장 부엌, 일상의 지혜가 피어나는 곳.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곳은 부엌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준비되는 이곳은 그녀의 창의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정수기 옆 상부장, 컵을 세워서 보관하기에는 좁은 공간을 그녀는 컵을 눕혀서 보관하는 역발상으로 해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기 싫은 전선은 예쁜 천으로 가려 마치 원래 벽지였던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 공간을 한결 더 정돈되게 만듭니다. 선반을 고정한 나사못의 머리가 거슬릴 때는 그 위에 작은 자석을 붙여 깔끔하게 가리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간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이가 쓰던 책상을 분해해서 나온 나무 판자들은 이제 주방의 훌륭한 선반이 되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가구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사이클링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는 물자가 귀했던 시절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설거지 건조대에서 잘라낸 남은 부분은 행주거리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걸어서 쓰고 마르면 다시 치워두니 싱크대는 늘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모니터 받침대는 톱으로 잘라내 정수기 아래 공간에 꼭 맞는 약 보관함 선반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약통 정리 아이디어입니다. 약통을 꺼내기 힘들다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생각은 아이가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틀을 만들어 약통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약과 아내의 약 사이에는 작은 피규어를 세워두어 경계를 표시합니다. 딱딱하고 무채색이기 쉬운 약 보관 공간의 위트와 색깔을 더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상부장 문짝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직접 만든 커튼을 달아 답답함을 없앤 과감함. 유리병에 무심하게 꽂아둔 수저, 북스탠드를 이용한 그릇 정리, 이생 장갑 케이스 안쪽에 두꺼운 종이로 지지대를 만들어 비닐이 쓰러지지 않게 한 세심함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편함은 편리함으로, 낭비는 쓰임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부장문 안쪽 공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학상자에서 나온 철제 부품들을 조립해 맞춤 세제 보관함을 만들고 쓰다 남은 비누 조각을 감자칼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행주를 빨 때 사용하는 알뜰함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래되어 물에 부른 싱크대 문짝의 아랫부분은 저렴한 플라스틱 몰딩을 붙여 새 것처럼 감쪽같이 보수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래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 쓸 기회인 셈입니다. 제2장 베란다와 보조 주방. 숨겨진 공간의 재발견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베란다와 보조 주방은 자칫 죽은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그녀의 손을 거쳐 놀라운 수납 공간이자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보조 주방의 밥솥 전선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거치대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양파를 담아두는 라탄 바구니 밑에는 망가진 그릇 정리대에 다리를 받쳐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보기 싫은 보일러와 배관은 아이 방에서 쓰던 커튼을 달아가리고 그 뒤에는 청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직접 만든 선반 아래 공간을 확보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낡고 녹슨 철제 쓰레기통은 직접 짠 라탄으로 겉을 감싸고 예쁜 천과 뚜껑을 더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 옆,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아이의 책상 상판을 잘라 앞판과 뒷판을 만들고 낡은 액자틀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분리수거함 내부의 비닐은 라면, 상자와 배달 봉투를 뒤집어 씌워 만들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종이, 스텐실로 새겨진 글씨는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버릴 때 필요한 카드를 보관할 작은 공간을 만들어 두어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흔히 보이는 오래된 수도꼭지는 직접 만든 상자로 가려 그 위에 세제를 올려두는 선반으로 활용합니다. 아이 방과 거실을 잇는 베란다 공간에는 낡은 책장을 눕혀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이 파티션은 답답한 벽 대신 개방감을 주어 마치 작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에어컨 배관처럼 보기 싫은 부분들은 바닥재로 쓰다 남은 데코 타일로 쫄대를 만들어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단점은 창의력을 발휘할 새로운 과제일 뿐입니다. 제3장, 침실과 서재, 치유와 위로의 공간. 이제 그녀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래 이곳에는 큰 장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장롱의 압박감이 싫어 과감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떼어낸 몰딩을 벽에 붙여 마치 장롱이 있던 흔적처럼, 그러나 훨씬 더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기 편하도록 직접 만든 높은 선반, 그 선반에 뚫린 구멍으로 콘센트를 가리는 지혜.
그리고 이곳에서도 레고 피규어는 충전 케이블을 붙잡아주는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의 낡고 부식된 세면대 하부는 나무 판자를 덧대어 가리고 작은 선반을 달아 화장품을 올려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유통을 잘라 만든 드라이기 거치대, 레고 피규어의 손에 창처럼 들려있는 치간 칫솔, 나사못에 자석을 이용해 붙여둔 손톱깎이까지. 모든 물건은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재는 그녀가 일하는 공간이자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책장의 한가운데를 그녀는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액자를 끼워두어 비밀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당기면 나타나는 숨겨진 수납 공간. 이곳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비밀의 방 같습니다. 제4장, 이야기의 진짜 시작. 집을 가꾸며 나를 치유하다. 이 모든 놀라운 아이디어와 손재주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영상의 말미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6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두 번째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면서 살림에 소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둘러본 집안은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어지럽고 아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다른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집을 정리하고 고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정리하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지쳐있던 그녀 자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무언가를 완성해냈을 때의 뿌듯함과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가꾸는 행위는 긴 치료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활력소였습니다. 집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에도 건강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역시 주변의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지러운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은 행위가 어쩌면 우리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한 평범한 주부의 비범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손길 하나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쁨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지어진 지 20년이 조금 넘은 평범한 30평대 아파트.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창의성과 삶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스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특별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새롭게 태어난 물건들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정리정돈을 넘어 삶의 공간을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치유해 나가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제1장 부엌, 일상의 지혜가 피어나는 곳.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곳은 부엌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준비되는 이곳은 그녀의 창의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정수기 옆 상부장, 컵을 세워서 보관하기에는 좁은 공간을 그녀는 컵을 눕혀서 보관하는 역발상으로 해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기 싫은 전선은 예쁜 천으로 가려 마치 원래 벽지였던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 공간을 한결 더 정돈되게 만듭니다. 선반을 고정한 나사못의 머리가 거슬릴 때는 그 위에 작은 자석을 붙여 깔끔하게 가리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간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이가 쓰던 책상을 분해해서 나온 나무 판자들은 이제 주방의 훌륭한 선반이 되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가구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사이클링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는 물자가 귀했던 시절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설거지 건조대에서 잘라낸 남은 부분은 행주거리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걸어서 쓰고 마르면 다시 치워두니 싱크대는 늘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모니터 받침대는 톱으로 잘라내 정수기 아래 공간에 꼭 맞는 약 보관함 선반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약통 정리 아이디어입니다. 약통을 꺼내기 힘들다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생각은 아이가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틀을 만들어 약통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약과 아내의 약 사이에는 작은 피규어를 세워두어 경계를 표시합니다. 딱딱하고 무채색이기 쉬운 약 보관 공간의 위트와 색깔을 더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상부장 문짝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직접 만든 커튼을 달아 답답함을 없앤 과감함. 유리병에 무심하게 꽂아둔 수저, 북스탠드를 이용한 그릇 정리, 이생 장갑 케이스 안쪽에 두꺼운 종이로 지지대를 만들어 비닐이 쓰러지지 않게 한 세심함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편함은 편리함으로, 낭비는 쓰임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부장문 안쪽 공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학상자에서 나온 철제 부품들을 조립해 맞춤 세제 보관함을 만들고 쓰다 남은 비누 조각을 감자칼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행주를 빨 때 사용하는 알뜰함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래되어 물에 부른 싱크대 문짝의 아랫부분은 저렴한 플라스틱 몰딩을 붙여 새 것처럼 감쪽같이 보수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래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 쓸 기회인 셈입니다. 제2장 베란다와 보조 주방. 숨겨진 공간의 재발견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베란다와 보조 주방은 자칫 죽은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그녀의 손을 거쳐 놀라운 수납 공간이자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보조 주방의 밥솥 전선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거치대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양파를 담아두는 라탄 바구니 밑에는 망가진 그릇 정리대에 다리를 받쳐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보기 싫은 보일러와 배관은 아이방에서 쓰던 커튼을 달아가리고 그 뒤에는 청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직접 만든 선반 아래 공간을 확보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낡고 녹슨 철제 쓰레기통은 직접 짠 라탄으로 겉을 감싸고 예쁜 천과 뚜껑을 더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 옆,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아이의 책상 상판을 잘라 앞판과 뒷판을 만들고 낡은 액자틀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분리수거함 내부의 비닐은 라면 상자와 배달봉투를 뒤집어 씌워 만들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종이, 스텐실로 새겨진 글씨는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버릴 때 필요한 카드를 보관할 작은 공간을 만들어 두어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흔히 보이는 오래된 수도꼭지는 직접 만든 상자로 가려 그 위에 세제를 올려두는 선반으로 활용합니다. 아이 방과 거실을 잇는 베란다 공간에는 낡은 책장을 눕혀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이 파티션은 답답한 벽 대신 개방감을 주어 마치 작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에어컨 배관처럼 보기 싫은 부분들은 바닥재로 쓰다 남은 데코 타일로 쫄대를 만들어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단점은 창의력을 발휘할 새로운 과제일 뿐입니다. 제3장, 침실과 서재, 치유와 위로의 공간. 이제 그녀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래 이곳에는 큰 장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장롱의 압박감이 싫어 과감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떼어낸 몰딩을 벽에 붙여 마치 장롱이 있던 흔적처럼, 그러나 훨씬 더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기 편하도록 직접 만든 높은 선반, 그 선반에 뚫린 구멍으로 콘센트를 가리는 지혜. 그리고 이곳에서도 레고 피규어는 충전 케이블을 붙잡아주는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의 낡고 부식된 세면대 하부는 나무 판자를 덧대어 가리고 작은 선반을 달아 화장품을 올려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유통을 잘라 만든 드라이기 거치대, 레고 피규어의 손에 창처럼 들려있는 치간 칫솔, 나사못에 자석을 이용해 붙여둔 손톱깎이까지. 모든 물건은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재는 그녀가 일하는 공간이자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책장의 한가운데를 그녀는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액자를 끼워두어 비밀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당기면 나타나는 숨겨진 수납 공간. 이곳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비밀의 방 같습니다. 제4장, 이야기의 진짜 시작. 집을 가꾸며 나를 치유하다. 이 모든 놀라운 아이디어와 손재주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영상의 말미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6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두 번째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면서 살림에 소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둘러본 집안은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어지럽고 아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다른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집을 정리하고 고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정리하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지쳐있던 그녀 자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무언가를 완성해냈을 때의 뿌듯함과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가꾸는 행위는 긴 치료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활력소였습니다. 집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에도 건강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